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을 포함해서 가상화폐 전체 시장이 22일에 있을, 그쵸? 이 22일에 있을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기다리면서 굉장히 고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고요한 상황 속에서도 리플이 스위프트 즉 금융통신 네트워크를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면 듀크리움 CEO 스위프트는 붕괴하고 리플이 국제금융을 주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듀크리움의 CEO 살 길버티가 국제금융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도에 따라 이제 길버티 CEO는 세계금융의 근간인 국제은행 간 통신망 즉 스위프트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처했으며 그 자리를 리플과 XRP가 대체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길버티는 최근에 폴 베런쇼와의 인터뷰에서 수십 년간 국제 간 은행 메시지 전송을 담당해온 스위프트가 파산 직전에 놓였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그는 리플이 최근 은행 설립 허가를 신청하고요, 막대한 양의 XRP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는 리플이 400억 개의 XRP를 대차 대조표 활용해서 세계 20대 은행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길버티 CEO는 현재 은행들이 국제 송금을 위해 보내는 국가와 받는 국가 모두의 계좌에 미리 자금을 예치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꼬집고 있고, 그는 블록체인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이제 은행 대차 대조표에 묶여 있는 수많은 돈을 풀어줄 것이라면서 은행 거래량이 스위프트에서 리플 블록체인으로 이동하는 것은 시스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또한 길버티는 SEC가 연말 전에 현물 XRP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낙관적으로도 전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스위프트는 금융통신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벨기에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국제은행 간 금융 메시지를 제공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입니다. 특히나 전세계 200개국 그리고 11,000개죠. 11,000개의 금융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여기 뉴스 내용에서는 스위프트가 붕괴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상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명확한 거는 리플이 스위프트보다 속도적, 비용, 편의성 면에서는 더 나은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나 송금, 속도 즉 소액 송금이나 핀테크, 기업 결제 등이 중요한 이 시장에서 이 스위프트의 역할을 잠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이 리플이 제도권에 올라서게 되면 스위프트만큼 엄청난 국제 인프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건 명확한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입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리플 XRP 스위프트 대체 가능성 회의론이라고 하면서 스위프트 이미 블록체인 도입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게 되면 리플은 오랫동안 글로벌 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 즉 국제은행 간 통신망을 대체하겠다는 목표를 밝혀왔습니다. 리플의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스위프트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면서 향후 5년 내에 수조 달러 규모의 결제 시장에서 14%의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라는 포부를 드러냈었는데, XRP를 거의 즉각적인 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스위프트의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이 되었고요. 하지만 한 전문가는 이러한 주장이 현실과는 다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면 암호화폐 전문 매체에 따르면은 체인링크의 커뮤니티 담당자인 잭 라인스는 XRP가 스위프트를 대체한다는 아이디어는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라인스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스위프트가 이미 체인링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합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보도에 따르면 스위프트는 체인링크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무려 11,500개 이상의 회원 은행을 퍼블릭 및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연결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은 스위프트의 기존 네트워크를 현대화하고요, 회원 은행들이 기존 관계를 유지하면서 토큰화된 자석 및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과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라인스는 스위프트가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과 동등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리플의 장점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따라서 글로벌 결제 시장 경쟁이 리플의 스위프트 완전 대체가 아니라 스위프트의 자체적인 블록체인 기술 도입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물론 체인링크 입장에서는 리플의 스위프트를 대체한다는 것 자체를 그렇게 마냥 긍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영국의 대형은행인 스탠다드 차터드 등 많은 기업과 전문가들은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스위프트, 리플 XRP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융시장이 들썩이고 있는데, 자, 블록체인 결제 솔루션 XRP
XRP 국제은행 간 통신망 스위프트의 새 대안으로 부상을 하고 있고,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점을 만나라며 얘기를 하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대변화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있고, XRP 커뮤니티 기대감이 고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전통 금융권의 탈중앙 디지털 자산 수용의 초입기가 되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시면 글로벌 금융 메시징 서비스의 대명사인 국제은행 통신망 스위프트가 블록체인 기반 결제 솔루션인 리플의 XRP를 은행 간 결제를 위한 대체 결제 계층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저명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이자 블록체인 도입의 강력한 지지자인 빈센트 반 코드의 최근 발언이 XRP 커뮤니티에 대해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이 같은 전망에 불을 지피고 있다.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이제 수년간 스위프트와 리플은 국경 간 결제 현대화를 위한 경쟁자로 서로 인식이 되어 왔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스탠다드 차타드 결제 분야에서 리플과 스위프트 활용 사례에 대해서 폭탄 선언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제 영국계 메이저 은행의 스탠다드도 이제 스위프트를 어떻게 못 쓰겠다라고 하면서 이 XRP가 훨씬 빠르고 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단순한 기술 비교가 아닌 실제로 XRP를 활용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무역 금융부터 국경 간 실시간 송금까지 실제 은행 시스템 안에서 이 XRP를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그 결과 이 리플은 뭐다? 찐이었다. 진짜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술력을 인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실제 미국 결제 시스템에 리플이 채택되면서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에 맞이를 했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스위프트와 리플 경쟁에서 협력자로서 전환점을 맞이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년간 이제 스위프트와 리플 간에 1만 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아우르는 방대한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이 스위프트는 이제 오랫동안 은행 간 통신의 표준으로 군림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리플은 리플렛과 온디맨드 유동성, 그리고 솔루션을 통해서 XRP를 활용, 사전 자금 계좌 없이도 즉각적인 유동성을 제공하는 실시간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선보이며 기존 시스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반코드의 발언은 이런 역학관계가 경쟁에서 협력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요. 그는 항상 상대를 무너뜨릴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상대가 당신과 함께하도록 충분히 겁을 주면 된다고 언급했다라는 거죠. 리플의 기술 발전과 그리고 금융기관 네트워크 확장으로 인해서 스위프트와 같은 거대 기업조차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는 영향력이 커졌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XRP 기존 금융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해결할 열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XRP가. 자, 리플의 핵심 가치는 XRP를 브릿지 자산을 활용해서 실시간 국경과 결제를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다. 특히 ODL 솔루션은 고가의 보스트로 계좌를 필요로 하지 않아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요. 자본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금융기관에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스위프트가 XRP를 포함한 리플의 기술을 채택한다라면 현재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고질적인 비효율성을 상당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이러한 협력은 기존 금융 컨소시엄이 탈중앙화 디지털 자산을 주류 결제에 공식적으로 수용하는 최초의 획기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는 금융산업 절반에 걸쳐 블록체인 기술의 수용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스위프트는 아직 이 같은 움직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으나 블록체인 통합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온 징후들이 있었고요. 2022년 스위프트는 체인 링크를 사용해서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의 상호 운용성 테스트를 시작하기도 했었고요. 리플 또한 스위프트와의 대화 및 중앙은행과의 협력을 포함한 파트너십을 확대를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코드의 주장은 아직 추측에 불과하지만 금융의 미래를 형성하는데 더 광범위한 트렌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리플이 미국에서 부분적인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요. 글로벌 금융 업계의 토크나 및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모색함에 따라서 리플과 스위프트 간의 궁극적인 파트너십은 더 이상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XRP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발표는 XRP 장기적 유용성에 대한 믿음을 입증하고 있고 대중화의 촉매자가 될 꿈의 실현과도 같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리플, XRP, 이 리플의 가치, 그쵸? 가치를 신뢰하고 믿으면서 밸류 인정하면 돼요. 그렇게 계속 우리는 뭐한다? 투자해 나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면 여전히 저희 관점은 동일합니다. 4,500원에서 4,000원까지 당분간 계속해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고, 자, 22일날 있죠. 22일날 이제 파월의 잭슨홀 연설을 기점으로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아래로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요때를 기점으로 크게 반등이 나와줄 것이라고 저는 보여주는 관점이고,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모아가는 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 4,000원짜리만 지지를 하게 된다면 결국
결국에는 크게 상승하는 그림이 나와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큰 추세로만 보게 된다면 역시나 롱 관점, 상승 관점이다. 그거는 변함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